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6분입니다. 저는 오늘 보유 종목 없고요, 매매한 거 없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따 오후장에 주도주가 나오면 천천히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면 지니까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매매 수도 많진 않았지만 KBI 메탈 그리고 한주 NCS 이 두 종목을 손절하면서 어제 손절했어요. 상따를 했다가.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좀 피곤한 한 주였네요. 매매 몇 종목 하지도 않았는데 하자마자 손실 본 종목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피곤했던 한 주였어요. 저희 강의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의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얘기보다는 매매 관련된 주변 얘기 그걸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이제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도 최근에 다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영역 확장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하던 거 외에 다른 매매를 좀 이렇게 좀 해볼까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전을 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좀 매매가 꼬이지 않았나. 결국은 내 길을 가야겠다. 마이웨이. 제가 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상단은 제가 늘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당일 주도주 눌림 요 두 가지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요거를 더 집중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 거를 너무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저는 저만의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있을 거고, 처음 내가 어느 쪽으로 주식에 발을 들이냐에 따라서 경험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원래 테마주 그 일봉 눌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대형주보다는 테마주의 대장, 테마의 대장이죠. 주로 요런 데서 그 일봉상 눌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매매랑 거의 이제 비슷한 매매를 이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느 쪽으로 발을 들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굉장히 달라진다. 전황생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종목들, 시총 최소 3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들 주로 매매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 매매를 맨 처음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매매 이제 좀 갔다가 이제 테마 대장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저는 처음에 경험이 테마의 대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급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주도주 매매 이 매매를 제가 13년 차 됐네요. 2011년도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3년 됐는데 거의 그 중에 10년 이상을 사실 저는 테마의 대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나 이런 매매하고는 결을 달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매매 한다는 게 사실 좀 어울리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 테마의 대장을 매매할 때도 굉장히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그 매매를 시도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기도 하지만 제 경험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의 기본기를 좀 놓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남의 떡은 남의 떡이 있구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밥그릇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최근에 보면 SNS나 이런 데 보면 평균 올려치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 보는 사람이 0.9%라고 합니다. 0.9%.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7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근데 주식으로 월천을 버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달에 월천을 번다. 연봉으로 따지면 세금도 내고 할 테니까요. 적어도 1억 5천 이상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월천 벌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꾸준하게 쌓아가는 이 월천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요거를 더 넘어서 더 큰 목표를 꾸고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월천을 떠나서 그냥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진정한 실력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달 수익 낸다는 거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 특히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국가대표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를 가르쳐줘도 국가대표한테 따지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골프 선수가 레슨을 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이거는 맞네 틀리네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뭐 수두룩한 것 같고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 수두룩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 거야 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남들은 저렇게 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매매일지 있죠. 매매일지 보면 다른 분들이 이제 수익 날 때 매매일지 올립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저는 그때 그냥 부러워했던 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익일지 매매일지 볼 때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것도 없지는 않죠. 요게 한 2 정도 되면 다음 매매일지를 쓰는 사람은 나다라는 게 한 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마냥 부러워만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파더쌤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한 번에 빵 뚫렸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고전 중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요 구간을 우리가 퀀텀 점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요 구간을. 근데 최근에 다시 나한테 이런 시기가 도래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뉘하트 쌤이 저한테 그런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았나. 특별히 뉘하트 쌤이 저한테 어떤 기법을 가르쳐줬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들을 딱 누가 하나만 그걸 건드려 줬을 때 갑자기 실력이 확 늘기도 하거든요. 어제랑 다른 사람이 된 그런 매매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뉘하트 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해결됐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서 제가 잘 하는 매매 그냥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방식에서 제가 쌓아왔던 경험에서 매매를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 배팅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배팅력이 좀 세죠. 저의 경험은 미수 몰빵이었기 때문에 안종목 미수 몰빵이었기 때문에요. 계좌의 높낮이가 큰 거는 진폭이 심한 건 단점이기도 하면서도 다시 또 점프를 할 때는 진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일어서기도 하거든요. 배팅력은 저만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 또 강점이지 않을까. 강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 게 저한테는 이 배팅입니다. 저는 배고픔을 알아요. 제가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바닥에 있었던 시간이 한 7,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는 자만이 그 두려움을 안다고 공무원 하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7, 8년 동안 고생 하다가 간신히 진짜 어떻게 보면 23만 원 그 밑바닥 진짜 지옥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돈이 없어서 진짜 그 절망감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느꼈어요. 다시 돈이 없어질 때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인출을 합니다. 내가 한 번에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인출을 하고요. 내 사전에 입금은 없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입금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수익이 나면 일단 50만 원 정도라도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950만 원으로 줄어들면 인출했던 이 50만 원을 채워서 1,000만 원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950이 되든 500만 원이 됐을 때에도 그냥 입금하지 않고 다시 500에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하고 다시 일어서는 편이라서요. 원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입금하지 않습니다. 보통 원금을 입금할 때는 계좌가 줄어들었을 때니까 마인드가 좋지 않을 때겠죠. 그럴 때 돈 더 넣어봐야 사실 뭐
돈만 더 빨리 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2020년도에 불같이 일어섰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깡통을 찾다고 들었어요.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20년도에 진짜 불같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키면서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지금은 계좌가 줄어들어도 입금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버티기는요, 주식에서 뭐 물렸을 때 버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힘들 줄 잘 몰라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보면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인데요,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는 애들 있죠. 영어 단어 공부는 그렇게 썩 잘 못하는데 왜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 있죠.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합니다. 딱히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 잘 못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할 때도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힘들어도 힘든 줄 잘 몰랐어요. 될 때까지 한다, 나는 무조건 한다. 약간 그런 주의였어요. 그 성격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 굉장히 또 많은데 안 그런 것 같겠지만 제가 굉장히 성격도 좀 급한 편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사실 여기까지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꼭 요 위에서도 자꾸 이제 매수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선순환을 타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에서 재능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다른 재능은 없는데요, 저한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가 아닐까? 은근하면서 끈기 있게 뭐 이렇게 감정의 기복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손실 봐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었던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더 단단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식에서의 재능이다 그러면 저는 손도 느리고요, 눈도 지금 노안이 와서 컴퓨터도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좀 그래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 성격이 저한테 주어진 재능이 아닐까. 저 손절을 굉장히 잘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진짜 엄청나게 손실을 볼 때도 많고, 그리고 연달아 맞을 때 계좌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의 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 길을 가면서 지금 손실 본 금액에서 다시 또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굉장히 제가 어렵게 매매하고 있구나, 쉽게 접근해야겠다,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기준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이요,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 주 또 쉬어야겠네요. 지난주에도 쉬었는데 다음 주 또 쉬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 여행 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요새 냉방병 많이 걸리더라고요. 냉방병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멋지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